보호자님께서는 현재 이 친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투약이 가능한지 여부, 수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센터 원장 문종선입니다. 제가 이전에 강아지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2000판 폐쇄부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고양이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양이 심근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근비대증은 심장 근육의 장애에서부터 기인하는 심근병증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근병증의 종류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심근비대증도 있을 거고요. HCM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RCM이라고 하는 제한성 심근병증도 있고요. DCM이라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고양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비대성 심근병증 HC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인쿤이라든지 렉돌, 페르시안, 아메리칸 숏헤어, 그 다음에 브리티시 숏헤어 등에서 품종소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인 유전적 소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발병 보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믹스 친구들입니다. 반드시 이 질환이 어떤 품종 소인, 유전 소인만 따라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심실 안쪽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심장 안에 심장 내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좌심방과 좌심실의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결성 심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심장이 잘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은 일정하다 보니까 심장 안에 걸리는 압력이 너무 과하게 생성되는 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폐혈관에도 과하게 압력이 걸리게 되면서 폐수종이라든지 흉수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비정상적인 혈류 속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혈전이 발생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수종이라든지 흉수 같은 그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혈전 때문에 후지 파행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고양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HCM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초기 HCM은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면밀히 관찰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헐적인 빈호흡 정도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HCM의 유무 증상의 유무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심근비대증을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방사선상에서 이 심장이 커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혈액 검사상에서 NT-프로BNP라고 하는 심실의 부하가 걸렸을 때 올라가는 수치를 확인해 봄으로써 가진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근육의 두께를 직접적으로 재서 확진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 이제 진단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시적인 심근비대증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TMT라고도 하는데요. 6개월령 미만의 어린 고양이에서 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길게는 3살까지도 유지 된다고 합니다. TMT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졌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TMT로 진단이 나서 다행인 부분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3살 이후까지도 계속 두꺼운 상태로 심장 근육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HCM이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ACE 억제제,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억제제 등을 HCM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약물들은 물론 이제 작용하는 기전들이 다 전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느 약물도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지는 못합니다. 품종 소인에 따라서, 그리고 이 HCM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서 예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HCM 진단 환자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상담을 드리는 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결국 어느 약물을 쓰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의사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HCM의 정도를 면밀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라든지 이 약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니면 부작용 등을 보호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요. 보호자님께서는 현재 이 친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투약이 가능한지 여부,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셔서 치료 목표에 대한 설정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질환이라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완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지, 질환이 진단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에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질환의 진행 속도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식으로 보호자님께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